토트넘과 스포르팅 경기에서 나온 손흥민의 이 장면들은 가히 충격이었다. 손흥민이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토트넘 팀 전체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 시즌 충격적인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은 14일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3-4-3 포메이션의 최전방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후반 27분 대한 클루셉스키와 교체됐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37차례 볼터치를 했고 직접 슈팅으로 연결된 키패스는 한 차례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부지런히 기회를 노렸지만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반 18분 스포르팅의 패스를 가로챈 뒤 드리블을 시도하다 모리타 히데마사의 태클에 걸려 넘어져 경고를 유도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은 결국 클루셉스키와 교체되기 전까지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교체 명령을 받았습니다. 벤치로 돌아온 손흥민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에게 최저점인 5.0점을 줬습니다. 몇 번의 훌륭한 질주를 보여줬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찬스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다 쿨루셉스키와 교체됐다는 한 줄 평이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저평점을 받고 있는 손흥민. 지난 시즌 득점왕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은 손흥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증거로 스포르팅전 토트넘의 전술은 충격적이었고 일각에서는 이런 축구를 하는 감독은 콘테밖에 없을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스포르팅전은 콘테의 전술은 정말 재앙 그 자체였는데 이날 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손흥민보다 슈팅 개수가 많은 에메르송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로지 토트넘의 원활한 빌드업을 위한 미끼로쓰였고 공격은 사실상 양쪽 풀백이 다 했습니다. 스포르팅의 뒷공간이 꽤나 나 있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자신의 최대 장점인 라인 브레이킹과 스프린트를 거의 못했고 지공 상황에서 답답하게 박스 안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무기력하게 박스 안에 박혀 있는 장면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손흥민이 교체될 때까지 내내 나왔다는 것이고 가히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제공권과 헤딩 슈팅 능력은 손흥민의 최대 단점이기에 아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즉 토트넘은 손흥민의 최대 장점을 살리기는커녕 최대 단점을 돋보이게 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이렇게 희생당하면서 살아나는 선수는 누굴까요? 바로 양쪽 풀백. 현재 콘테 전술의 핵심은 페리시치랑 에메르송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날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보다 풀백 수비수로 나선 에메르소의 슈팅 수가 더 많았습니다. 전 시즌 득점왕을 크로스 원툴 패턴의 페리시치와 최악 공격력으로 악명 높은 에메르송을 살리겠다고 미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는 페리시치고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공존하는 전술을 만들어야 하는데 콘테는 전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을 포기하고 컵백할 줄 모르는 페리시치를 살리려다 오늘 같은 대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현지에서는 EPL 최고의 듀오를 벌이고 윙백으로 공격하는 감독은 콘테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한테 골을 몰아줄 때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번 시즌 콘테는 손흥민과 케인 의존증을 벗어나기 위해 공격력을 이리저리 분산시키는 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공격력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손흥민을 선발로 쓰지 말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페리시치랑 공존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중간에서 허둥지둥 대다가 후반전에 교체당하는데 그럴 바에 그냥 손흥민을 혼자 윙어로 배치시키든가 차라리 케인, 히샬리송, 페리시치 조합으로 선발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전술이 손흥민의 체력만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팬들은 콘테가 대체 왜 갑자기 이상한 전략가로 변했는지 진심으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가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 토트넘은 리그 9위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주공격수 케인의 이적 소동이 겹치면서 팀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부임 직후 콘테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의 주인공 은돔벨레를 임대 보내는 한편 공격에서도 과감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케인과 함께 손흥민을 투톱으로 전진 배치하는 모험을 단행한 확 달라진 손흥민 활용법이었습니다. 케인이 한동안 의욕 상실과 경기력 저하에 시달렸기에
그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물올은 손흥민의 득점 능력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좌측 측면 부담은 윙백에게 담당하게 하여 손흥민의 체력 부담을 줄여주고 윙백의 뒷자리는 미드필더가 교대로 메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진했던 케인이 살아나고 플레이 메이커로서 또 다른 역할에도 눈을 뜨면서 손흥민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당시 손흥민 활용법을 지켜보면 왜 콘테를 가리켜 세계적인 명장이라고 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콘테의 전술 변화는 팀의 어렵고 특별한 상황에 맞춰 순발력 있게 대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콘테가 현재 득점왕에 등극한 손흥민을 희생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팬들로서 믿기 힘든 게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르팅전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무패 행진도 깨진 만큼 새로운 전술 변화를 제고하길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